데이터 분석의 기초, 네, 우리 11주차 2차 시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제 변수 타입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2차 시수업에서는 데이터 구조하고 여기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우리 이거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데이터 가공할 때 내가 원하는 행과 열, 필터, 셀렉트 함수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케이스를 뽑는 방법 배웠어요.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외부 패키지를 디스플레이 R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터와 셀렉트 함수를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장 기능을 이용해서 내장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는 방법인데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해 보려고 서점에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책을 이렇게 탁 펼치면 그때부터 이제 한 1장부터는 그래도 이제 이 책은 개요는 어떻게 된다 해서 이제 굳은 결심으로 개요를 읽고 2장부터 이제 좀 뭐 굳건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 돼가지고 좀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 싶으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 팩터가 어떻고 매트릭스가 어떻고 우리 같이 뭐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고 뭐 어레이가 어떻고 뭐 리스트가 어떻다. 여기까지도 이제 그래도 꾹 참고 넘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데이터 추출하는데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막 숫자를 이용해 수출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기본이죠. 뭐 기본은 맞습니다. 기본은 맞는데 이게 책에 항상 앞에 넣다 보니 이제 이 처음부터 좌절을 해서 그 다음 특히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이제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걸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정제해가지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거 이 맛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맛을 못 보게 이제 가로막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책의 맨 뒤쪽으로 뺀 거죠. 책의 맨 뒤쪽으로 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수업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변수의 타입을 다뤘었고, 이제 R 데이터 구조인데,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구조가 있다. 이미 우리가 3주차 때 C 함수 이용해서 1차원 벡터 값을 갖는 이제 1차원 C 함수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걸 이미 살펴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원 데이터 프레임과 행렬 특히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행렬과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라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차원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이 데이터를 표현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 과학 점수가 있는데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학년에 4반이 있어. 그 다음에 한 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6학년이 있어. 이런 이제 데이터를 하나로 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떠한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거냐.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분석할 때마다 우리 이제 데이터 타입의 as 데이터 점 이제 프레임 그래서 as 데이터 프레임 로 뭔가 MPG 데이터를 자꾸 바꾸는데 왜 쟤는 자꾸 바꾸지? 왜냐하면 이제 분석 전에 이 데이터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적합한 구조로 우리가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프로그래밍 처음 이렇게 R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그냥 평균 표준 편차 t-테스트 아노바 상관과 회귀 이런 이제 통계 기법을 R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R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모든 책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벡터가 뭐다 데이터 프레임이 뭐고 행렬이 뭐고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참 진도를 더 이상 못 나가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걸 좀 한계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벡터는 우리 이제 아래에서 쓰는 벡터는 1차원 데이터하고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변수 타입 배웠죠? 변수 타입에는 범주형, 연속형에서 뉴메릭이냐, 뭐 팩터냐, 캐릭터냐, 아니면 데이트, 날짜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타입만. 무슨 얘기예요? 벡터에 이제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든지, 숫자와 날짜가 동시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제 벡터를 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매트릭스 순서로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먼저인데, 매트릭스 뭐 우리 유명한 영화도 있죠. 매트릭스는 일단 2차원이고,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행과 열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숫자로 되어 있으면 다 숫자로, 문자로 되어 있으면 다 문자로, 이렇게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이미 4주차 때 데이터 프레임을 다뤘었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봤더니 성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름도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소득, 학력,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어떤 변수는 문자, 범주형, 어떤 변수는 연속,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변수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거 말고 우리 지지 계열 패키지에서는 T블이라고 해서 2차원이면서 행과 열로 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변수 타입을 구성하면서 특히 탐색적 자료 분석에 디멘션, 행과 열의 개수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각 변수의 타입이 뭔지 그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타입이 이 얘기예요. 변수 타입이 뭔지도 거기서 이제 더블해서 실수. 그래서 뭐 이게 문자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스트럭처 str을 이제 함수를 적용해 봐지만 이 데이터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r 스트럭처가 그 얘기죠.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각 변수의 타입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T블은 자동으로 걔를 하나로 합쳐 놓은 거다.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건 T블 지지 계열 패키지는 T블을 많이 쓰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라서 여기까지는 잘 나가지 않는데 근데 의도하지 않게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명사만 뽑아줘 extract 나온 함수 적용했을 때 그 나온 그 명사가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져서 걔를 풀어주는 unlist 함수를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차원에 대한 이제 데이터 구조인데 이 다차원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2차원 이상의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숫자로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레이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이제 어레이는 뭐라는 거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리스트는 뭐라는 거예요?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다양한 변수의 타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설명했으면 데이터 분석 기초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책의 저자가 이제 맨 끝으로 뺀 거예요. 맨 끝으로 뺀 건데 우리 또 맨 끝에는 R 마크다운 재현성이 이제 가능한 보고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특히 이제 통계를 하려면 그래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구조 1차원 벡터 하나. 그래서 우리 숫자, 우리 3주차 때 숫자 하나에서 뭐 1을 A로, 2는 B로, 3은 C로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개 값 C함수 이용해서 그게 이제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타입이 근데 섞일 수는 없고 숫자면 숫자만 입력하고 문자는 문자만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 변수, 숫자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를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다. 복습의 즐거움이죠. 조이 오브 리뷰. 우리 이제 복습할 때 즐겁지. 우리가 이제 3주차 때는 이게 뭐, 이게 뭔가 외계어 같은 거였는데 이제 좀 뭔가 알아듣겠죠. 1이 A라는 변수 이름으로 할당된 거고 A를 봤더니 1이고 B는 hello. 그래서 이제 B는 뭐냐? hello.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우리 변수 타입 봤지만 변수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도 1차원일 때 이제 클래스 하면은 클래스 A는 뉴메릭, 클래스 B는 캐릭터, 문자 이렇게 이제 벡터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4주차 때 배웠던 거 복습의 즐거움, 데이터 프레임,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인데 원래 책의 순서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매트릭스 먼저 설명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양한 변수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4주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데이터.점 프레임 함수 적용하고 VAR1은 등호하고 C하고 가로 열고 1, 2,3 가로 닫고 쉼표하고 베리어블 2 등호하고 C하고 가로 열고 A 곁다운표 쉼표 B 곁다운표 쉼표 C 곁다운표 가로 닫고 그래서 X1을 만들어냈더니 클래스 뭐라고 나와요? 클래스는 데이터.점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다. 자, 행렬 우리 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행렬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인데 데이터 프레임과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연속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 콜론을 이용한다. 그래서 매트릭스하고 매트릭스는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함수 이름입니다. 가로 열고 C는 여러 이제 숫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1하고 콜론하고 12 이렇게 하면 1부터 12까지 그러면 우리 앞에서 1차원 벡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n은 넘버고 col은 컬럼. 컬럼의 수가 등호 2다. 그러면 이제 행의 수는 얘기해 주지 않고 열의 수만 2개다. 근데 숫자는 12개니까 열의 수가 2개면서 숫자가 12개 나오려면 2 곱하기 몇? 2, 6에 12. 그래서 6 곱하기 2. 행의 숫자는 6, 열의 숫자는 2인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CNCOL 넘버 오브 컬럼에 여기다가 6으로 넣으면 2 곱하기 6의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제 정방 행렬을 만들기에는 숫자가 정방 행렬을 만들기에는 이제 적합한 숫자는 아니고 만약에 1부터 8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8까지도 적합하지 않고 16까지 해야 되겠네. 1부터 16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4, 4, 16에서 4 곱하기 4 그런 걸 우리 행렬에서는 가로하고 세로 같다. 정사각형처럼 그래서 이제 정방 행렬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붐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넘버 3, 전 세계 넘버 3 AI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인공지능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을 시키냐 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행과 열, 행렬을 이용한 행렬이 기본이 되고 그거에 이제 다양한 타입을 넣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그러면 이제 행렬을 알아야지 우리 데이터 입력할 수 있어서 행렬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행렬을 빼는 거 AI 선진국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행렬이 중요한데 저도 아주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도 기본은 이제 벡터, 뭐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긴 한데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벡터는 이제 방향이 있는 이제 물리적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벡터라고 통칭해 쓰고요.
그리고 이제 2차원 데이터로 행렬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행렬. 특히 이제 맵맵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건 매트릭스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습해 보는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트릭스 컴퓨테이팅 이제 행렬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다는 거는 행렬 계산하는 거. 물론 이제 그 행렬은 꼭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행렬.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존하고 다르게 이 프린트에서 봤더니 뭐가 써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첫 번째 인덱스만 써져 있었는데, 인덱스가 가로 열고 중괄호하고 1하고 컴마하고 공백이죠. 공백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열을 봤더니 이제 중괄호하고 공백하고 컴마로 시작하죠. 그리고 1이 됐다는 거는 첫 번째 변수다. 2가 됐다는 건 두 번째 변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설명안을 데이터 추출하기는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특히 2차원에서 이렇게 행렬을 표현할 때 중괄호하고 앞에 쓰는 게 행의 인덱스이고 쉼표하고 뒤에 쓰는 게 열의 인덱스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좀 이따가 데이터 추출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봤더니 매트릭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서는 처음 등장한 내용이긴 합니다. 매트릭스. 자, 그 다음에 어레이 2차원 이상으로 구성된 행렬이다. 행렬이니까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만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1차원, 2차원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이게 3차원을 어떻게 표현하지? 데이터로 이 3차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레이라고 이용하고 1부터 20, 그럼 숫자가 1부터 20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C 함수의 디멘션을 이렇게 정해줬죠. 디멘션의 첫 번째 디멘션은 2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아웃풋을 보면은 콤마에서 2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다시 콤마에서 2 해가지고 이게 두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2는 무슨 뜻이겠어요? 5 곱하기 2는 행의 숫자는 2고 열의 숫자는 5개이다. 그래서 2n 곱하기 5열 곱하기 2차원 이거를 제가 순서를 바꿔 설명했는데 앞에 2가 행의 숫자고 C 함수에서 중간에 5열이 이제 열의 숫자고 맨 끝에 2가 2차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시면 1,1,1의 값은 얼마일까요? 1,1,1의 값은 1이 돼요. 1,1,2의 값.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인데 2차원. 그럴 땐 여기는 11이 1,1,2의 값을 갖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덱스화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이제 1, 2, 그러면 이제 여기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배열 방식이다. 행열 차원으로. 근데 다 숫자면 숫자, 문자가 온다. 자, 리스트는 이제 최종 우리 데이터 구조. 제가 이제 이 R 데이터 분석을 접하게 된 게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접하게 됐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제가 배우려고 하다 보니 자꾸 리스트 데이터가 뭐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 타입을 뭐로 바꿔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고 행렬로 바꿔야지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리스트하고 행렬보다는 어레이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행렬은 뭐고 행렬은 알겠는데 리스트는 뭐고 어레이는 뭐고 왜 리스트라고 부르고 그냥 어레이로 부르지?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레이는 이제 모든 게 다 행렬 타입이고 리스트는 다양한 우리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처럼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구조는 리스트 형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 함수는 그냥 리스트에서 F1은 벡터를 담을 수 있고
F2는 2차원이니까 데이터 프레임, 또 F3는 2차원 중에 매트릭스, F4는 어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다뤘을 때 일단 이제 그 앞에 생성한 데이터 구조 중에서 달러 표시하고 F1, 달러 표시하고 F2, 달러 표시하고 F3, 달러 표시하고 F4 이렇게 하면은 4개의 타입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른다. 클래스 함수를 적용하면 리스트, X4를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과 보시면 리스트 형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뭘 내가 어떻게 뽑아내야 돼?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데이터 추출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대부분의 함수의 결과물은 리스트 형태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리스트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아래 큰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물에서 특정한 값을 추출해 가지고 다시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배웠는데 또 안 배웠다고 하겠지만 우리 박스 플랫, 아웃라이어 할 때 극단치 할 때 박스 플랫에 뭐가 있었냐? STATS 통계량이 있었어요. 윗수염 75%, 50%, 25%, 아랫수염 5개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ggplot2에 mpg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박스 플랫, mpg 데이터 중에 달러 표시하고 도시형 비만 구해서 x로 넣고 그럼 x의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다? x의 결과물을 쭉 봤더니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달러 표시하고 STATS 통계량이죠. 달러 표시하고 N 숫자겠죠. 달러 표시하고 CONF 돼 있고 달러 표시하고 아웃, 달러 표시하고 그룹, 달러 표시하고 네임.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R을 접했던 분들은 그동안 이제 뭔가 내가 프린트를 하면 뭐 숫자가 나온 데는 1차원, 2차원으로 뭐 행렬이 나오고 데이터 프레임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이제 결과물을 봤더니 막 이런 이상한 형태의 달러 표시가 등장하지 않나? 그다음부터 막 중괄호가 등장하고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숫자는 뭔가 했을 텐데 이게 다 리스트였다. 그럴 때 여기서 내가 특정한 값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이제 x라는 우리 변수에 달러 표시하고 stats 중에 중괄호하고 앞에 쉼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행을 나타나는데 공백을 우리가 이렇게 주면 행의 모든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수. 그래서 행은 관계없이 다 뽑아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열의 숫자 1번밖에 없긴 하지만 열의 숫자 1을 주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 1차원의 벡터 형태로 우리가 통계량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값, 특정한 값을 뽑아내고 한다고 그럴 때는 다시 가로 열고 3번 중앙값만 뽑아내. 아니면 2번 1분위수만 25%에 해당이 되는 1, 4분위수만 뽑아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행 번호로 행을 추출하고 열 번호로 열을 추출하는 내장 함수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를 먼저 우리 앞에서 다뤘던 이그잼 데이터 read.csv로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쉼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덱스, 데이터 위치 또는 순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뽑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괄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뽑아내는 거야. 전수를 의미하고 그게 아니라 1,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열은 다 뽑는 거야. 2,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열은 다 뽑는 모든 변수를 뽑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필터 함수 적용했을 때 이그잼 달러하고 클래스 등호 1 하고 쉼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의 모든 변수를 뽑아내는 거고 수학에 80점 이상이면서 모든 변수 뽑아내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 앞에서 배웠던 5장에서 배웠던 우리 디스플레이 R 필터 함수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내장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내장 함수를 쓰고 그다음에 차이가 여러분들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필터에서는 변수 이름만 썼지 이그잼 달러 표시를 쓰지 않았어. 이그잼 달러 표시가 공통이 되는데 걔를 앞으로 끄집어냈죠. 우리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이용해 가지고 이그잼 앞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걔를 끄집어내서 쓰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우리 대괄호 이제 옆에 쉼표에 이제 1, 2, 3, 4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첫 번째 열이냐, 두 번째 열이냐, 세 번째 열 뽑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수 이름 주면 우리 실렉트 함수처럼 변수가 뽑힌다.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지. 차이가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내장 함수를 쓴다. 그래서 행과 열을 동시에 이렇게 뽑는 방법. 우리 앞에서 다 필터, 실렉트 이제 같이 써가지고 행과 변수를 동시에 추출하는 방법 다뤘는데 디스플레이 R과 내장 함수의 차이는 뭐냐? 한번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점수 50점 이상, 영어 점수 80점 이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뽑은 다음에 총평균 구해라. 만약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R 패키지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그잼 달러 표시, 이그잼 달러 표시, 이그잼 달러 표시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aggregate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R 코드를 썼더니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이그잼으로 다 뽑아내고 필터, 뮤테이트, 그룹 언더바 바이, 서머라이즈 민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진보된 패키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제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네, 그래서 우리 11주차 2차 시수업에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R 데이터 구조, 우리 벡터부터 시작해서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어레이, 리스트까지 살펴봤고 특히 내장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행번호와 열번호로 행과 열을 이제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11주차 2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